안녕하세요.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노동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사회초년생 때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저의 신상에 대한 이력서를 쓰고 또 이런저런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쓰고 입사 지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고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을 때의 설레었던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입사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면접에서 면접자들에게 하면 안 되는 무례한 질문을 해서 문제가 된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매너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을 보고 난 후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용절차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절차법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면 채용 청탁이나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인력 채용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내용에는 채용 광고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채용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채용을 확정한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채용 광고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입니다. 구인하려는 기업은 채용을 과정에서 사업 아이디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업장 홍보를 위해서 거짓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도 안 되며 물품 판매나 수강생 모집,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게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채용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수집하거나 혼인 여부, 출신 지역,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안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구직자의 직계 좀비 속에 학력, 직업, 재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정보도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채용 확정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입니다.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게시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의무가 있는 구직자의 서류들은 반환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 기업에서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구인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채용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채용절차법이 규정하는 핵심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서 채용 시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태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채용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서류 반환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채용 심사 비용을 지원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확정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지적재산권을 가져간 경우, 직무 수행과 무관한 내용 및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수집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홍길동을 채용하기로 2022년 11월 17일에 합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의 입사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채용이 내정된 사람을 채용 내정자라고 합니다. 채용 내정자의 용어를 정리하면 채용 내정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자를 정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해제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채용 내정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시점부터 이 채용 내정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용 내정을 한 채용 내정자에게 회사가 채용 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솔하게 채용 확정 문자를 송부하였다가 첫 출근 전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직자에게 합격 통보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입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 조사에서 보면 다수의 구직자들이 채용 취소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한 바가 있는데요. 채용 취소는 사실 그 케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채용 내정자에 관한 내용과 채용 취소에 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채용 절차법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채용과 관련된 내용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도 이 법의 내용을 준용해서 합리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절차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와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